네, 지난주 코스피 연고점 그리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연일 연고점을 경신해 나가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그 흐름이 이어지는가 싶었는데 코스닥 지수는 상승폭을 조금씩 반납하더니 현재는 약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는 1,400포인트 위쪽에서 여전히 강세 흐름 띄고 있는데요. 자, 오늘 월요일 장 어떻게 또 저희가 새로운 전략을 점검해 나가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들 저희 리뷰 먼저 진행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섹터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이사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저희 리뷰 먼저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8월 18일 만나봤던 리노공업 현재 시세는 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은 10% 가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5일 만나봤던 해성 DS는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 13.9% 기록을 해주고 있고 오늘 장에서도 1%대 강세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9월 1일 만나봤던 종목이죠. 따끈따끈한 종목인데 PSK입니다. 1.5%에서 6% 강세 흐름 띄고 있고요. 최고가 기준 상승률도 가장 탄력적입니다. 20%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오늘장. 자, 리노공업과 해성DS, PSK에 대한 전략 궁금하고요. 앞으로 반도체 소부장단의 종목들을 본다면 어느 쪽을 먼저 보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과거에 우리가 봤던 것은 소위 이제 후공정. 이쪽에서 오사트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부각받았는데 그 전에는 반도체에서의 후공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부각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HBM으로 가면서 후공정이 부각됐고 그쪽 종목군들이 정말 빅랠리를 펼쳤죠. 근데 지금은 다시 이제 신공장이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테스크 소켓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비들 이런 것들이 신공장에 새로 세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반도체가 꺾이기 전까지 해당 종목군들은 목표가를 꼭 우리가 염두에 두지 말고 끌고 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목표가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그 산업 업황에 따른 그 가격,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적용한 거지만 지금처럼 뭔가 시장이 흥분했을 때는 그 이상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선도주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먼저 큰 폭의 조정으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세 종목 모두 조금 더 보유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종목들 이제 HBM에만 집중하던 시기가 끝나고 다시 메모리 반도체의 시간이 도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큰 폭 주가 조정이 없다면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지금 앞서서 만나보셨던 리노공업, 해성DS, PSK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홀딩 관점으로 목표가 특히 크게 괴념치 마시고 홀딩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관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 발굴을 위한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오늘도 반도체 이야기로 저희 잠금해제 본격적인 첫 번째 종목 발굴을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평택 5공장에 약간 젠걸음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HBM4로 역전을 노리고 있는 것인가? 반도체 소부장주에 대한 전략 앞서서 전해주셨습니다만 잠자던 주가가 전반적으로 함께 깨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신공장 모멘텀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약세를 보였던 종목들의 특징은 반도체 시황이 예전 같지 않다. 공장이 예전만큼 돌아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의 움직임보다는 이 신공장과 관련된 투자에 결국은 소부장 종목군들의 실적은 전부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P4에 이어서 P5 라인까지 돌리고 그다음에 미국의 테일러야 여러 가지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신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러면 신공장 기대로 올랐다가 신공장이 안 되면서 주가가 크게 밀렸던 종목이라면 다시 이제 신공장이 움직이는 그런 구간에서는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종목을 선정해봤습니다.
예, 신공장이 움직인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종목, 오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공개해 볼게요. 앞서서 살펴봤던 반도체 소부장 3개 종목에 이어서 또 하나 체크포인트 있는 종목입니다. 솔브레인이고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주가 약세, 두 번째 키워드는 상저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솔브레인의 주가 약세의 원인 뭐라고 보시나요? 네, 2분기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이 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라고 하는 소위 이제 첨단 산업은 다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그런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동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가동률도 떨어졌지만 이 회사가 2차 전지에 이제 전액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쪽 가동률도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업이 안 좋으니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게 좋지 않았던 게 실적 악화의 원인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이 작년에 강했을 때 몇 번 이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강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앞으로 많이 할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 신공장은 만들어지고 삼성전자가 2나노, 3나노 빠르게 갈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에 있어서 주가가 먼저 움직였는데 실제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진입에도 실패하고 신공장에 대한 투자도 늦어지면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모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브레인이 한동안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솔브레인 최근의 하락을 사실 오늘장에서 거의 대부분 만회는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간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부진했던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상저하고였는데요. 하반기에는 이제 본격적인 성장의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인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쪽이 낸드 플래시 쪽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낸드 플래시를 주목하고 있는 건 지금 HBF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BM에 이어서 HBF, 예.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하는 그런 하이밴드위스 메모리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샌디스크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낸드 쪽에서는 막내인데 가장 점유율도 적고 별로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 않는 업체인데 지금 가격을 자기가 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쵸. 10%나. 예.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쪽 시장에서 뭔가 생각보다 AI 서버 시장과 연관된 것들이 터지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낸드는 점점 단수가 올라가게 되고 이쪽도 똑같습니다. 낸드든 메모리든 뭐든지 단수가 올라가거나 미세 공정이 되거나 하면 여러 가지 처리들을 해야 되는데 그 처리에 있어서 핵심은 화학이라는 거고요. 화학은 결국은 이와 관련된 소재, 용액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가액, 세정액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D램과 그다음에 선단 공정에 이어서 뒷단에 있는 공정들까지도 이런 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선플로라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불산과 관련된 불소를 만드는 업체라고 봐야 되는데 앞으로 반도체, 유리기판,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불산이 엄청나게 많이 쓰일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 회사 하나를 인수했단 말이죠. 선플로르라고 하는 회사를. 예. 그러면 거기다 이제 수소를 결합하면 불산이 되는 건데 불산은 아무나 다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불산과 관련된 쓰임새는 앞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유리기판과 관련돼서 앞으로 이제 TGV 공정이 늘어날 텐데 그와 관련된 수요를 미리 생각해서 해당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하는 것도 미래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메리트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당장 실적이 올라오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좀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 각각의 산업은 어느 정도 바닥을 치거나 신규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면 저는 뭐 4분기부터는 실적이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봐서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처럼 또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구간에 쫓아가면 큰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매수 가격은 한 24만 원 정도에서 예. 잡아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아직 높게 잡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적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한 28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하고 리스크 주의 구간은 최근에 반등하면서 거래를 조금 실었던 20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에서 리스크 주의 구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솔브레인 하반기 본격적인 특히 4분기의 실적을 함께 확인을 하면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긴 한데요. 오늘 급등이 좀 나와서 24만 원 부근에서 매수해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굴뚝산업은 옛말 GS 칼텍스 AI 전략 기업으로 우뚝 서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지주사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상대적으로 GS는 소외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좀 공략을 해봐도 좋을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GS가 AI까지 접목하는 이유가 뭘까? 앞으로 이제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이긴 할 텐데요. 그만큼 이제 주력 사업이 어렵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비용도 낮춰야 되고 여러 가지 효율화를 끌어올려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AI라든지 미래 기술들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효율적으로 비용도 관리하고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런 걸 적용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GS라고 하는 회사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정책적 수혜가 왜 안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좀 막상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어저께까지 주가가 안 올랐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오르고 있어서 그러게요. 조금 아쉽다 뭐 이런 마음이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사님께서 가져오신 두 개 종목이 모두 오늘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전략을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가격 전략까지 만나보겠고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GS의 첫 번째 키워드는 실적이고요. 두 번째는 정제 마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계열사와 실적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투자를 좀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실적부터 보면 실망스러웠죠. 2분기에 이제 시장에서 실적의 눈높이를 낮춰놨는데 그것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뭐 주가가 움직이긴 어렵죠. 그래서 이 한 여름 정도 즈음에는 정책 기대감 때문에 잠깐 누르기도 했지만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외형도 줄고 이익도 줄어들다 보니까 이 종목은 그렇게 강하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 종목 GS그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디서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지.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자, GS 칼텍스를 포함한 석유화학 쪽이 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쪽은 지금 뭐 발전소라고 해봐야 이게 뭐 급격하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정도의 실적을 내고 있는데 GS P&L은 지금 실적이 막 폭발하고 있어요. 호텔 실적이 막 폭발하고 있고요. GS 글로벌도 뭐 크게 실적의 변동 요인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리테일은 최소한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면 50%나 이 지분율을 차지하고 있는 GS 칼텍스만 좋아지면 그러면 이 전체적인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제 마진도 조금 하반기에는 상승폭이 둔화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유가도 지금 정체되다 보니까 이 종목의 실적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러면 GX 칼텍스만 좋아지면 나머지 사업부는 잘 버티고 있거나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현재 배당 수익률을 6%나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은 저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예, GS 지주사로서 배당 수익률까지 기대를 해본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앞서서 GS 칼텍스가 문제다라는 이야기 좀 해주셨는데 정제 마진 개선은 언제쯤 나타날까요? 네, 정제 마진의 그 궤절성을 보시면 하반기가 조금 개선되는 그런 여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은 지금 이 회색 음영으로 표시된 게 2017년부터 24년까지의 전체적인 레인지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이 이 진한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그런 가격인데 현재 그 평균선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정제 마진이 좋아질 거냐를 볼 수 있는 핵심은 결국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러시아에 각종 규제를 밀어넣을 걸로 현재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러시아를 압박하게 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급 빌런, 바로 인도하고 중국이라는 거죠. 러시아 원유가 그만큼 못 가게 되거나 거기서 만든 상품을 수출할 때 엄청난 관세를 물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면서 지금 국내 정유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수출 가격, 그다음에 인도의 대량 수출로 인한 물량 부담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면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제 마진이 하반기에 조금은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GX 칼텍스의 실적이 최소한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겠다. 거기다 러시아를 압박하면서 나타나는 유가도 최소한 뭐 급락 요인은 적어졌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 배당 수익률 6%를 기대할 수 있는 가격에 실적마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사주의 비중이 별로 없다는 게 약점이긴 하지만 지주사를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또 배당주를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9월, 10월의 포인트에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좀 공략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GS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챙겨갈까요? 네, 한 45,000원에서 46,0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잡아봤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일단 주가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 잡을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조금 더 올려서 한 47,000원 정도로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6만 원인데 6만 원 높아 보이죠? 근데 BPS 기준으로 보면 6만 원이 여전히 0.4배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라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종목의 PER이 7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실적에도 7배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면 실적이 개선된다고 봤을 땐 더 낮을 거거든요. 그러면 6% 정도의 배당을 주는 실적 개선 종목을 저는 연기금이나 기관이 안 살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봐서 적극적으로 매수해 볼 필요가 있겠고 리스크주의 구간은 매수 가격에서 조금 한 20% 정도 하락한 한 38,000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예, 오늘 48,7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GS인데요. 오늘 가격대가 조금 높아졌기 때문에 매수가는 47,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목표가 조금 높아 보이지만 6만 원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 그리고 고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을 우리가 함께 포트폴리오에 넣어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